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방. 제목이 좀 길지? 이 제목은 여기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갈게.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방이란 제목은 남신이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 시내라는 의미다. 이거 주소야, 주소. 편지 겉봉이지. 즉 편지 봉투에 쓰인 발신의 주소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 이 글이. 그래서 서간체다. 그렇게도 나타내지. 자, 그래서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화자가 자신이 새들어 사는 집을 발신인으로 하여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있다. 이건 뭐야? 유랑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있는데 이 같은 편지 형식은 화자의 내면 세계, 의식을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서간체 형식의 특징이야. 나중에 시라든지 특히 이제 소설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성찰적, 편지 형식,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 그러면서 얘는 새로운 삶의 의지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화자의 정서도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간물이 남아. 그게 바로 뭐냐면 갈매나무가 됩니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 박시봉방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야. 자, 그럼 뒤에 내용을 한번 전개해서 본문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 한번 보자. 어느 사이에 나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있다. 그지?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어.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가족 해체를 드러내고 있지. 그래서 밑에도 써있는 것처럼 현실 고난과 고독, 가족 해체 이런 것들 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고 부모며 동생들과도 떨어져 있다. 그 다음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헤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처지가 고조돼 있죠. 됐나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여기 나오고 바로 날도 저물어서 시간의 흐름이 나오는데 밑에 한번 볼게. 화자가 전 암울한 현실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날도 저물어서 바람, 추위는 현실의 고난을 상징한다. 됐지? 그래서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온다. 이런 것들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거? 그렇지. 설상, 가상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에 집, 헌, 사슬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여기 써 있지만 더부살이. 새빵 살았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어느 목수가 박시봉이야. 삿을 깔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등장한 요 삿 같은 거 가난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누추한 상황을 나타내는데 여기 향토적 시어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외워두자. 이 부분 까먹으면 안 돼. 옛날에 서술형 문제들로 참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야. 잠깐만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 볼게.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토속성이 지닌 의미.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접적인 저항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요거 좀 알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됐지? 꼭 기억해놔 요거. 까먹으면 안 돼. 요거 이렇게 됐어 자꾸.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리하여 나는 이 숭례라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이리하여. 자, 이 단어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리하여는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는 거야. 됐지? 이 내용을 원인으로 해서 뒤에 내용에 원인임을 나타내는 어떤 다른 내용들이나 또는 발전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됐죠? 그래서 이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내용이 전개되는 거, 그래서 발전되는 것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 이 부분들이 대화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대화할 때 많이 쓰인다. 주로 남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많이 쓰인다. 이렇게 기억해서 이리하여 나는 이 숭례 나는 춥고 이 누긋한 방에서
이 습내나는 이 방을 강조하는 거겠죠.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했다.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렇지. 바로 이게 무력감이 바탕이 된 거야. 내가 뭔가 하기가 힘들다. 스스로 뭐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디롱백에 북독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고 뜻없이 글자를 그냥 쓰기도 하면서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지.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고 문 밖에 나가지도 않았다. 요것도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뭐 그런 태도가 없지. 그지? 소극적인데 요런 게 다 요런 데서 나왔을 것 같아.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책임지라는 것이다. 소처럼 연하여 책임지란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추라고 하거든. 반추. 이렇게 되돌아본다. 그래서 슬픔과 어리석음을 계속 고씹어 보는 거야. 됐지? 그게 이제 회한의 정서가 될 겁니다. 자, 그래도 이 부분도 까먹으면 안 돼. 반추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 가슴이 꽉 메울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괸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낀다. 그럼 이건 절망.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제 거의 절망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겠지. 자, 그러나 여기서 시상 전환. 그러나가 나오면 항상 시상 전환이라고 그랬어.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시선이 상승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앞에 분까지는 하강 쪽으로 내려오다가 그러나를 중심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거야. 됐지?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허연 문창과 천정이라는 건 이상향을 뜻하는 건 아니야. 화자의 태도 변화를 암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선의 변화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소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인 걸 생각했다. 그럼 이건 무슨 뜻? 그렇지. 이것을 인식함으로써 화자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불강력적인 운명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거든. 이 부분이 뒤에 가면 다른 태도를 갖게 만드는 거지. 중요한 거는 운명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한 것이다. 자, 나를 마음대로, 그렇지, 운명론적 가치관. 자, 앞에 나와 있는 더 크고 높은 것,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겠지. 자, 초월적 존재 됐죠? 또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나 혼자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시간이 또 쭉 흘렀네.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도 한탄도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 이 외로운 생각, 이 외로운 생각이 고독인데 나머지 앞에 있었던 삶의 슬픔이나 한탄, 앙금 이런 건 다 없어졌잖아. 그리고 고독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뒤에 가볼게.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어. 그러니까 나주손에 딸랑딸랑,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이렇게, 요거는 뭐 쌍시옷이 리듬감을 만들어주긴 하네.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본 거야. 근데 무릎을 꿇어본 것도 바로 뭐, 그렇지, 화자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준 거지. 그래놓고 어니 먼 산 뒷 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눈은 여기서 세모입니다.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 저거 기억해야 되겠다. 굳고 정한 갈매나무. 이게 바로 어떤 모습? 눈이 와서 이 나무를 치는데도 굳고 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 그리고 이게 바로 의연함, 의지를 지닌 존재, 이렇게 돼. 됐지? 나중에 요거는 이육사의 교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의연함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 이런 것들 좀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왼쪽 한번 올라가서 몇몇 개 중심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자. 핵심 정리. 자유시, 서정시, 독백 나오네. 독백. 그 다음 의지. 의지적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지. 이 독백인 거는 알잖아. 편지글, 서간체. 됐지? 그 다음에 토속적 소재 사용되는 것 좀 알 거고요. 그래서 이 토속적 소재는 오른쪽에 일제강점화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하는 시인의 의지. 여기 뭐 소극적, 간접적 정황이겠지? 요런 거 한번 파악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편지 형식이다. 다른 말로 서간체. 서간체를 사용하면 자신의 내면을 잘 드러낼 수 있다. 요런 거 진솔하게 드러낸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산문적 서술 형태, 심표를 통해 내재율. 요거는 또 기억해 놓으면 좋겠지. 자유시가 나오면 다 내재율이야.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서 이해와 감상. 본문 읽어놓고 나중에 도입부하고 됐지? 하강 구조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나를 뒤로 중심으로 해서 상승 구조 나타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 그거를 글로 표현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됐지? 그래서 1에서 19행까지는 외롭고 쓸쓸하고 무기력한 모습, 회한, 슬픔이고, 그 다음 21에서 32행, 이 부분은 운명에 대한 인식, 요거 나오는 거지. 그거 기억해 주면 되겠네. 그 다음 갈매나무의 상징적 의미, 요거 알아두시고요. 화자의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소재. 갈매나무는 굳고 정한 나무로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의연함. 요거 기억해야지. 의연함. 요거 까먹지 말고요. 자, 나머지는 그런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4번 요거 기억하자. 방이라는 의미, 요 가끔 틀리니까 좀 알아두세요. 방. 예전에는 편지 겉봉에 세대주나 집주인 이름을 아래 붙여서 그 집에 거처하고 있다. 요걸 의미하는 거야. 뭐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됐니? 오케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백석이 시들은 나머지 요번에 한번 쫙 올려줄 거니까 한번 듣고 그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